안녕하세요. 내가 사는 주식이 미사일처럼 떡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 주식 사늘기 미사일TV입니다. 3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전날에 면접 준비하느라 2시간밖에 잠을 못 자서 집에 와서 실컷 자다 보니 영상 업로드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올린 다음날에 시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완전 조회수 높을 수 있었던 영상감 하나 만들 수 있었는데 그걸 날려버렸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이제 100일이지만 영상감이 될 만한 이슈를 놓치면 아쉬운 걸 보니까 유튜버가 다 됐구나 싶습니다. 면접이 끝난 만큼 다시 유튜브에 힘을 줘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이 쭉 하락하더니 한이틀 크게 상승을 해줬죠? 그렇지만 원유 감산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살짝 빠지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약하게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는 이틀 동안 또 많은 일이 있었죠? 최근 이틀간 시장의 약세가 지속됐습니다. 대표적으로 TQQQ 차트만 먼저 살짝 보자면 오랜만에 뿌듯했습니다. 1921 이평선이 1승을 거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절묘하게 1921 이동평균선의 주가가 지지되었습니다. 물론 이동평균선이 절대적인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 이동평균선인 만큼 주가가 이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더라도 그 근방에서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노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 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격부터 비중을 실어서 투자를 하시면 수익률에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차트적인 부분은 이만큼만 살펴보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마지막 영상에서 언급했던 원유 감산입니다. 당시에는 원유 생산을 애초에 1일 100만 배럴 감산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5일인 어제 오스트리아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걸 100만에서 200만 배럴로 감산량을 늘려버렸습니다. 역시 시장은 100만 배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200만 배럴인 2배로 감산량을 늘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더 강하게 다가오고 결국 약세장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원유 가격은 88달러 정도 되는데요. 현재 이 조치가 100달러까지는 가뿐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이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와중에 천연가스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천연가스만큼 유용한 에너지인 석유마저도 감산을 해버린다고 하니까 확실하게 유럽 증시에도 타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요? 유로화에도 타격이 있습니다. 딱 보시면 최근에 급격하게 1대1 비율을 회복했었는데 다시 그 가치가 미국 달러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로화가 미국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시장 하락의 두 번째 원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유로화가 약하니 달러화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불안해지면 달러화가 자연스럽게 강세가 되는 것 알고 계시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다시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세계 경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럽이 크게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쇄적으로 달러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 당연히 거의 모든 자산이 하락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또다시 나오는 연준 의원들의 주둥아리입니다. 제가 뉴스로 본 것만 해도 몇 명 있는데요. 결국 다들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매파적인 발언 일색이었습니다. 그놈의 매들 그냥 누가 총으로 싹 다 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모두 다 말하기를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잡히기까지는 멀었으며 당초에 계획했던 2%까지 하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짝이라도 한 듯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발표했던 CPI 지수를 보면 여전히 8%대죠. 그런데 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고도 다음 CPI 지수 예측치는 여전히 8.1%입니다. 아무리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서 낮게 나온다고 한들 7% 후반대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2%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고 아무리 짧게 봐도 1년은 금리 가지고 장난을 쳐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업들에게는 쥐약인 금리가 계속 상승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최근의 하락폭이 너무 컸던 탓에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면역이 생겨버린 탓에 시장은 매파적인 발언이라고 해봐야 평소에도 있었던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내성이 생긴 듯 합니다. 그래서 FOMC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미국 금리 인상 예측치를 살펴보면
현재 다시 한번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반반이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75bp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 도미노가 다른 도미노를 치게 됩니다. 바로 채권 수익률입니다. 또다시 급등을 했죠. 채권 수익률 자체는 이미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태니까 이게 큰 이슈거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 전부터 아주 큰 징조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습니다. 이때를 보면 두 채권 금리, 2년물과 10년물의 채권 금리의 아랫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특히나 2년물의 경우에는 장중에 4%를 한번 깼었습니다. 2년물의 분봉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3.998%까지 내려갔었죠. 이걸 그냥 장중에 아랫꼬리를 길게 달면서 결국 상승을 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금리 인상은 50bp가 될 것이라고 시장이 반반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75bp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는 심리가 강해지니 덩달아 국채금리도 같이 동반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에 대한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주가는 하방 압력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휴, 참 많기도 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경제 지표와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여태까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나쁜 경제 지표를 보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제 지표가 몇 가지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FOMC 차트에서 보신 대로 75bp 금리 인상의 예측이 주가 되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저번 주에 비해서 3만 건이나 늘었습니다. 3일에 노동부가 발표한 9월 구인 공고에서는 구인 광고가 100만 개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진짜 미국 경제에 타격이 슬슬 생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경제 타격은 연준 의원들의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의지에 제동을 걸어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으로 그들의 주둥아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경제 지표는 이렇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받아들이고 적당한 수준의 나쁜 경제 지표는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둔화시키는 데는 큰 의미는 없겠다. 이렇게 결국 둘 다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사들을 좀 찾아보는데요. 요즘 기사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그냥 워낙에 큰 악재란 악재들은 다 얻어맞고 있는 시장에서 꿋꿋이 버티고 있어서 그런 건지 보자마자 피식해버린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타이틀이 유가 땡땡만의 최고로 육박.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길래 제가 피식했을까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3주입니다. 3개월도 아니고요. 3년도 아니고 3주예요. 여러분, 올해가 어떤 해죠? 매번 보던 기사들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장 50년 만에 최악의 시장, S&P 500 몇 년도 이후로 최악의 하락, 국채금리 상승 20년 만에 최고, 달러 강세 20년 만에 최고 등등 그 어떠한 악재에도 기간을 붙여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죄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최악. 그런데 기껏해야 3주라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쓸 기사거리가 없다. 혹은 우리가 올해 시장한테 얻어맞을 만큼 맞았구나 라고요. 경제 파트에서 설마 아니 쓸 게 없을까요?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게 기사거리인데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걸 기사라고 내놓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니 차트 조금만 넓혀봐도 지금 가격도 몇 년 전에 비해서 훨씬 높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도 참 그래요. 아마도 단기적인 움직임에 대한 정보 전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어중간한 악재는 악재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이런 걸 봐도 주가 하락에 대한 공포 따위는 없어졌단 말이죠. 즉 하락장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시장은 그 어떠한 수식어들을 갖다가 붙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최악의 하락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요, 온몸으로 이 하락장을 견디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힘든 것만 생각하셔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하락장을 견디고 나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조정장도 충분히 견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조정장을 처음으로 맞이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의 앞에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 2022년에는 더했어. 야, 겨우 이걸 가지고 힘들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닷컴 버블까지도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물론 지금 같은 하락장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닷컴 버블,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미중 무역 전쟁 등등 굵직한 하락장들을 모두 견뎌왔고 그 사이사이에 있던 크고 작은 조정장까지도 모두 겪은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은요, 경험을 통해서 이 하락장 속에서도 크게 힘들어하기보다는 기회로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2020년, 2021년의 상승장만 보고 미국 주식에 뛰어든 분들은 경험이 없으니 힘들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번 시장을 잘 견뎌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간 있을 어지간한 하락장은 하락도 아니라고 느끼실 것이고 그 하락장을 충분히 기회로 만드실 만한 내공이 생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꾸준히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